안녕하세요. 안교욱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실습 시간으로 장고의 URL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URL을 뷰를 통해서 그 실제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보여주게 될지, 그것을 어떻게 코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고에서 URL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요. 그다음에 그 URL에 연결된 뷰를 만들고 그 뷰는 다시 HTML을 통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금일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웹 플랫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어서 사용할 텐데요. 새로운 폴더의 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클론을 통해서 시작을 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 방법에서 이어서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 삼아 기존 플랫폼에서 이어서 하기에 대한 간단한 방법들을 본 PT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아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코딩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젝트의 폴더를 선택해서 이어시면은 우리가 아톰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의 장고 URL을 설정을 할 텐데요. 장고 URL은 보시는 바와 같이 HTTP 즉 프로토콜을 선택하고 콜론 슬래시 127.0.0.1 즉 IP 컴퓨터를 선택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8000번 이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나의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홈페이지 주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각종 코드들이 해당 페이지의 UR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는 도메인 네임을 쓰든 포트 아니면 IP를 쓰든 둘 다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URL은 우리가 마이 사이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면은 마이 사이트 아래의 폴더에 urls.py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URL 목록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에서 각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URL을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URL을 넘겨주는 과정이 다음과 같이 그 패스로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고 버전 1점대에는 로그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URL을 설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3점대로 오면서 패스라는 함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톰을 통해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파일 이름 탭에서 그 파란색 동그라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장되지 않았다라는 경고의 표시니까 컨트롤 S 또는 커맨드 S 뭐 기타 저장하는 명령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표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표시가 나오면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폴더, 즉 우리가 블로그의 URLs를 선택을 했는데 이 블로그 안에 urls.py라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패스에 나와 있는 R이라는 부분이 실제 디폴트 URL 패스의 첫 부분 R이 디폴트 URL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include blog.urls 즉 블로그라는 폴더 안에 urls.py라는 파일 객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어드민은 어드민 페이지를 나타내는데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그 어드민 페이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결 동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음에 살펴보고 일단 우리가 아톰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아톰 에디터를 열어서 프로젝트를
오픈을 할 거고요. 마침 선택이 되어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닫아주고요. 네, 여기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URLs라고 있는데 여기 URLs에 어드민 페이지에 대한 URL만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바는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거를 두고요. 패스 블로그의 URL을 가르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뜻은 실제 이제 디폴트 페이지 즉 뭐 우리가 IP하고 포트만 연결된 디폴트 페이지가 나타났을 때 블로그 스타 URL을 가르치게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해당되는 패스라든지 인클루드가 여기 이제 임포트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는 이렇게 패스 함수를 쓸 수 있고 인클루드는 인클루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려면은 블로그라는 객체, 즉 폴더죠. 블로그라는 폴더 아래에 URLs라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URLs라는 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파일을 통해서 블로그 안에 URLs 파일을 설정을 하고요. 실제 뭐 코드는 유사하게 되겠죠. 어드민에 대한 폴더가 없을 테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이제 패스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뭐 동그라미 있는데 지금은 제가 저장 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제 동그란 마크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로그 오브젝트 안에 있는 URLs 파일이라는 파일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사라졌습니다. 그 하위 폴더에 우리가 지금 요 URL을 가르치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URL이 디폴트 URL 즉 아무것도 없는 URL이 들어오면은 뷰에 포스트 리스트가 들어가고 네임이 이제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임포트에 뷰스 객체 즉 요 파일이 되겠죠. 뷰스 객체를 임포트 하게 됩니다. 임포트 해서 여기 뷰 객체의 포스트 리스트가 호출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현재 URL 목록을 지정을 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맨드 창을 떴고요. 현재의 작업 디렉토리를 와서요. 빈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가상 환경이 실행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웹 언더바 P의 프로젝트 이름을 02번 프로젝트를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니지 파일가 있는데요.
파이썬 버전을 보게 되면은 저는 3.7.7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파이썬 현재 쓰고 계시는 3.8 버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매니지 런 서버를 진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에러가 떴는데요. 에러가 포스트 리스트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함수가 객체가 없다라고 떴습니다. 기존 1점대 버전에서는 이러한 오류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오류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뭐 그대로 강행해서 받아보게 되면은 서버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오류가 뜨네요. 요게 이제 오류가 나서 정상적으로 서버가 실행되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면 컨트롤 C를 통해서 서버를 중단을 하고요. 다음 과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뷰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그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렌더 리퀘스트에 이렇게 요 항목이 들어가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요. 포스트 리스트라는 그런 함수가 호출될 때 리퀘스트라는 그런 아규먼트가 입력이 되고 이 아규먼트는 렌더라는 함수를 통해서 렌더링이 되는데 이 렌더라는 함수는 그 포스트 리스트에서 받은 아규먼트 리퀘스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블로그 안에 포스트 리스트 HTML 파일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넘겨주게 되는데 실제 이 HTML은 실제 뭐 우리가 지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ot found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러면은 다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런 서버를 시작하게 되면은 서버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객체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에러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은 오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게 됩니다. 블로그에 포스트 리스트 HTML이 없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포스트 리스트의 HTML 파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 파일을 어떻게 작성하냐라고 하면은 이제는 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HTML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TML은 템플릿인데요. 참고해서 템플릿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템플릿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서로 다른 정보를 일정한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파일로 우리가 템플릿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템플릿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재사용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편지지가 있는데 편지의 내용, 수신인, 주소 이런 것들이 달라져도 디자인 레이아웃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편지지가 우리가 이 편지지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장글루의 템플릿 양식은 HTML을 사용하고 있고요. HTML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해서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마크업이라고 하지만 마크다운을 써봤잖아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크업을 패러디해서 마크다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군가 문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마킹을 했다, 마크를 했다라고 해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마크 요소는 각종 태그, 즉 다시 말해서 보시는 것 같이 꺾은 세로 시작해서 꺾은 세로 닫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태그라고 하는데, 이러한 HTML에 대한 표준화는 RFC 1866 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RFC 1866 문서는 여기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종 HTML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깅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HTML 문서들에 대한 그런 구조 설명,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구조가 뭐 헤더도 있고 바디도 있고 이런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고, 모든 HTML 규격에 대한 설명이 요 문서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템플릿을 이제 HTML로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에러가 지금 보였기 때문에 이 보여진 에러를 없애려면은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블로그의 템플릿이기 때문에 템플릿 폴더 안에 블로그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 언더바 HT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블로그 안에 템플릿 블로그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뉴 폴더를 선택하고 블로그에 템플레이트 블로그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템플레이트에 블로그 폴더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포스트 언더 HTML, 즉 블로그 폴더는 템플레이트 아래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거는 장고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셔야 되고요. 뉴 파일에 포스트 언더바 리스트 HTML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빈 페이지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우리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면요. 컨트롤 C로서 이제 멈추고 다시 서버를 로딩을 합니다. 서버를 로딩하고 이렇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떴었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가 다시 제동되면은 아무런 페이지가 없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메시지도 보시면은 get이 동작을 했고, 이건 HTTP 프로토콜의 get이죠. HTTP 1.0 방식으로 됐고, 리스폰스가 205K죠. 200번으로 보내서 에러는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콘텐츠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안 뜨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 템플레이트 파일을 뭐 이렇게 직접 집어넣고요. s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고치기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hi there, this works. 이제 동작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HTTP 서버에 대한 메시지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뭐 다른 것들도 해볼까요? 다른 것도 뭐 이러한 과정에 뭐 조금 더 긴 것들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우리가 HTML 파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git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it에 모든 것들을 추가를 하고 뭐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면은 보시면 이제 수정된 파일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명령을 통해서
현재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애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밋을 통해서 HTML이 추가되고 URL이 추가됐다 라고 이제 그 커밋을 한 다음에 git 푸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 현재 작성한 코드들이 마스터로 지금 푸시가 됐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GitHub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com을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2020 02 웹 언더바 02를 통해서 이거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보시면은 템플레이트의 블로그 뭐 포스트 리스트 HTML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지금 방금 코딩하고 수정된 것들이 배포가 된 거죠. 배포가 됐고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에 URLs에 여기 URL도 여기 보시면은 수정된 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다운 받아야 되겠죠. 파이썬 애니웨어에서는 git pu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파이썬 애니웨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애니웨어 서비스를 접속을 하고요. 저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용하던 콘솔 있죠? 요 배시 콘솔을 이제 접근하게 되면요. 지금 배시 콘솔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배시 콘솔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소스라는 폴더에 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마이그레이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을 수정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벌초의 인베이먼트를 통해서 그 마이그레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면요. 볼추얼 인바이러먼트 웹 언더바 p 언더바 02라는 가상 환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안에 액티베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벌추얼 환경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고 실제 우리의 코드는 웹 언더바 p02 폴더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그레이트 하는 과정을 넣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제 파이썬 마이그레이트 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크게 우리가 그 마이그레이트 하는 과정을 뭐 매번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여러분한테 그냥 실습으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모델이 갱신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이그레이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썬이 3.8 버전이고요.
파이썬 매니지 파일 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이 뭐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실제 소스 코드를 다운받지 않았거든요. 일단 git에서 풀을 통해서 갱신된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보이지 않았던 뭐 블로그 폴더에 뭐 각종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이후에 실제는 마이그레이트가 필요한 거죠. 마이그레이트가 필요하고 뭐 여전히 뭐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뭐 변경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웹에 가서 릴로드 듀간 파이썬 anywhere.com 이렇게 릴로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서버에서 필요한 코드들이 재시작됐다.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릴로드를 통해서 서버를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지금과 같을 때는 크게 다시 시작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 사이트 기호관 python anywhere.com 이렇게 글로벌 서비스를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록한 HTML 파일이 이렇게 이제 기호관.python anywhere.com에서 실행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마이그레이트 오류나 런 서버 오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류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타나는 메시지라든지 로그 파일들을 잘 기록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git 같은 경우도 다양한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오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시지 못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오류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실습 과제 제출은 현재의 실습 과정이 적용된 python anywhere.com의 URL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클래스 사이트에 텍스트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